산에서 갓 캐온 도라지를 손에 쥐고 코끝에 가져가 보셨나요? 흙냄새와 함께 확 올라오는 그 쌉싸래한 향.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고개를 돌립니다. 너무 쓴데요? 하면서요. 그런데 이 쓴맛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음식은 달고 부드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혀는 단맛에 길들여져 있고 쓴맛은 거부하도록 훈련되어 있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도라지를 약재로 사용해온 이유는 바로 이 쓴맛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목소리가 갈라질 때, 속이 더부룩할 때 그들은 도라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라지가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1년 숙성 도라지주를 직접 담그는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라지의 핵심 성분 이해하기. 자, 그럼 도라지의 그 쓴맛은 대체 무엇일까요? 도라지의 쓴맛을 만드는 주인공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삼에도 있고 홍삼에도 있고 여러 건강식품에서 사포닌을 강조하죠. 그런데 사포닌이 정확히 뭘 하는 물질인지 아시나요? 사포닌의 어원은 라틴어 사포, 즉 비누에서 왔습니다. 실제로 사포닌이 든 식물을 물에 흔들면 비눗물처럼 거품이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사포닌은 우리 몸속에서도 비스통한 작용을 합니다.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은 점액을 묽게 만들어서 배출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폐와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생각해보세요.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기침을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포닌이 들어가면 가래의 점도를 낮춰서 배출을 돕습니다. 마치 꿀처럼 끈적한 액체에 물을 부어서 흐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포닌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포닌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작용도 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들이 과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사포닌은 이 반응을 적정 수준으로 누그러뜨려 줍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단순히 기침에 좋은 식물이 아니라 호흡기, 소화기, 면역 시스템 전반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재료인 겁니다. 도라지의 5가지 핵심 효능. 첫 번째, 기관지 기침 가래 완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할머니들은 기침하는 손주에게 을에 도라지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사포닌 성분이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기침의 횟수를 줄이고 숨쉬는 길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칠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 목이 칼칼할 때 도라지차 한 잔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도라지 추출물이 기관지 점막의 선모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이물질 배출을 돕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관지 안쪽에는 작은 털 같은 선모가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먼지와 세균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도라지가 이 작용을 돕는 거죠. 두 번째, 목소리 보호와 성대 피로 완화.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강사, 상담사, 가수처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도라지는 정말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목소리가 쉬는 이유는 대부분 성대 주변의 건조함과 미세한 염증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성대가 계속 마찰하면서 열이 나고 주변 점막이 건조해지고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때 도라지의 사포닌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서 성대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가수들 중에는 공연 전날 도라지청이나 도라지차를 챙겨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줄어들고 고음을 낼 때 덜 부담스러워진다고 하더군요. 만약 여러분이 회의나 발표가 많은 날 또는 장시간 통화를 해야 하는 날이라면 아침에 따뜻한 도라지차 한 잔을 챙겨보세요. 목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면역력 바탕 다지기. 도라지가 면역력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의 바탕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결정됩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면역세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도라지의 사포닌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의 활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도라지가 이들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한절기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이라면 도라지를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더라도 3개월, 6개월 지나고 보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소화 도움과 더부룩함 완화.
도라지의 쓴맛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게 좋은 자극이냐 나쁜 자극이냐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위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자극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도라지 무침이나 도라지차를 곁들이면 위산과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을 때 도라지 무침을 함께 먹으면 느끼함이 덜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쓴맛 성분이 빈속의 위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그리고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5번째, 혈액순환 보조와 피로 완화. 도라지의 사포닌은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라지만으로 모든 피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고 도라지는 그 위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라지주, 왜 소량으로 즐겨야 할까? 도라지의 효능을 알고 나니 그럼 도라지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라지주는 조금 다릅니다. 도라지주는 도라지를 술에 담가서 그 성분을 추출한 것입니다. 알코올은 지용성 성분을 잘 녹이기 때문에 물에 우려낸 도라지차보다 훨씬 진하게 성분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도라지주는 식후에 소주잔으로 반잔 정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소화를 돕고 목을 부드럽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도라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술입니다. 알코올은 과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가 들어갔어도 과음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주는 하루 소주잔 반잔, 많아야 한 잔 이하로 즐기는 게 원칙입니다. 집에서 따라하는 도라지주 담그는 법.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도라지주를 담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손이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년은 기다려야 제맛이 나거든요. 1단계, 도라지 손질. 흙이 묻은 도라지를 솔로 가볍게 털어내면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껍질을 완전히 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라지 껍질 바로 아래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다 벗기면 효능의 절반을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껍질은 남기고 거칠거나 상한 부분만 칼로 살짝 긁어내듯이 정리합니다. 잔뿌리나 잔털도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이게 남아있으면 술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도라지 건조. 도라지를 씻었으면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도라지주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물기가 남은 상태로 담그면 술이 뿌옇게 탁해지고 맛도 탁해집니다. 반대로 완전히 건조한 후에 담그면 맑고 투명한 황금빛 도라지주가 완성됩니다. 도라지를 채반에 펼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2-3일 정도 말려주세요. 햇볕에 직접 말리면 향이 날아갈 수 있으니 그늘에서 자연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급하시면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셔도 됩니다. 3단계, 병소독. 유리병은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세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일어납니다. 끓는 물을 병 안에 가득 부어서 1분 정도 둔 다음 물을 버리고 완전히 말려줍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드라이기로 안쪽까지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또는 소주를 조금 부어서 병 안쪽을 헹구듯이 돌린 다음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독과 건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담금. 병에 1섬 정도까지 건조한 도라지를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술이 도라지를 완전히 잠기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 위에 25도 30도 정도의 담금용 소주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도라지가 완전히 잠기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공기가 많이 남지 않도록 병목까지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라지 자체의 맛이 술에 충분히 우러나니까요. 다만 쓴맛이 정말 부담스럽다면 대추 5-6개 정도를 함께 넣어주면 단맛과 향이 더해져서 마시기 편해집니다. 5단계, 숙성.
뚜껑을 꼭 닫고 병에 날짜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처음 2주 정도는 매일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주면 성분이 고루 우러납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최소 1년은 숙성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도라지를 건져내고 술만 따로 보관해서 조금씩 마십니다. 2년, 3년 숙성할수록 쓴맛은 줄어들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실천 팁. 도라지와 도라지주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가 약한 분은 도라지차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도라지주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먼저 도라지차나 도라지청을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도라지주는 소주잔 반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알코올이 들어갔습니다.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도라지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알코올이 부담스럽다면 끓여서 드세요. 도라지주를 냄비에 붓고 한 번 끓이면 알코올은 날아가고 도라지 성분만 남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라지 액기스를 물에 타서 마시면 알코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쓴맛이 부담되면 꿀, 대추, 생강과 함께 드세요. 이들은 도라지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효능은 그대로 살려줍니다. 마무리, 도라지 효능과 도라지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도라지는 기관지, 목, 소화, 면역, 순환까지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도라지주 담그는 법을 더해서 소량으로 즐기면 일상 속 작은 건강 루틴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양으로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오늘 하루도 몸을 무리 없이 아끼는 선택 하나쯤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관리가 쌓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